요즘 조금씩 아주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저는 이미 손절을 했죠. 하셨어요? 왜? 딴 거 들어가려고. 저가 매수의 기회잖아요, 사실. 그게 내 건 안 올라가. 조금 올라가도. 손절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죠. 김윤상이 빠지면 올라가고 김윤상이 들어가면 떨어진다. 그거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아직 이제 원유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유 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찍고 다음 날에 아침 9시에 딘딘한테 전화 왔어. 왜 안 올라가냐고. 또 떨어지냐고. 아니 근데 지금 뭐 쌍바닥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더. 왜냐면 처음 빠졌을 때 못 샀던 분들이 맞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패자부활전도 있지 않냐. 한 번 더 바닥으로 오면은 이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올까요?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면 안 되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이미 찍었다. 왜? 네? 왜죠? 오겠네요. 김윤상 아나운서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 불안하다 또. 전 다시 삽니다.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아 그럼 떨어지겠다. 다시 사면. 내가 살지 안 살지 몰라요, 여러분. 산다고 말하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거의 월의 눈빛이야. 어렵다. 네, 투자의 결과는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얼마 전에 네. 주식을 드디어 사셨죠? 샀습니다. 아주 조금 샀어요. 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와우. 제가 사고 바로 다음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썼어야 됐는데 역시 너무 조금 썼다 이렇게 후회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해서 더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은 좀 넣을까 하고 넣었다가 이제 네. 쭉 떨어지고. 하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투자할 거예요. 네. 슈카 형이 왜 주신 아나운서한테만 자꾸 종목을 찝어주시는지. 우리 1교시 녹화하고 있을 때 대기실에서 둘이서 계속 얘기하면서 맞아. 종목 상담하고 무슨 소리? 우리 억울합니다. 들어오면은 억울합니다. 우리 들어오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뭐 죽는 척하고 뭐 죽는 척하고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했는데 이미 얘기했어 하면서. 억울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네. 그거 물어봤어요. 주신 아나운서한테. 요즘 주식 산 게 있던데 요즘 수익률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단기적인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들어가는 게 배당주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배당 받을 욕심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주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꽤 넣나 보다 했는데 30만 원 넣었으면 배당주로 3,000원도 안 나오거든요. 아니 커피 한 잔은 사 마실 수 있어요. 커피 안 마시잖아요. 네, 아이스 초코 마실 거예요. 아이스 초코면은 배당 2번 받아야 많이. 저희가 주식인 아나운서의 첫 거래, 주식 입상을 축하하면서도 네. 이렇게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 주식 선배인 저로서는 약간 좀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보니 좀 불안하기도 하시죠. 주가도 사실 근데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너무 되고 빨리 있으니까. 회복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불안하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아직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정부에서 걱정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유럽도 지금 정부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시중에 걱정하는 돈이 안 풀리니까요. 맞아요. 일단 기업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야, 멋지다. 맞아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기업의 위기로 전이가 될까 봐. 지금까지 잘 보면은 예전의 위기하고 지금 위기하고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기업 위기가 빵 터지면서 막 주가가 폭락을 하고 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질병으로 시작을 했어요. 맞아. 그렇죠. 옛날에는 기업이 터지면서 경기가 내려갔는데 반대로 경기가 먼저 내려가 버렸네. 그럼 기업이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던 뭐 쌍바닥이 온다. 다시 한번 큰 충격이 올까?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위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단 보면은 정부가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정부죠. 행정부가 있고 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그렇죠. 이게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적 완화라든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해요.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화폐 수량을 조절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들이 얼마나 내렸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연방준비위원회, 미 연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금리를 100bp를 한 방에 내렸습니다. 50bp를 내리고 또 100bp를 내렸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내린 거냐면은 보통 위기가 오면은
25bp 내려요. 1bp가 0.01%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0.25% 내리는데 뭐 50bp, 100bp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4배씩이나 팍팍팍팍 내려요. 오, 많이 내렸네요. 근데 양적 완화가 뭐예요?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색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려운 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를 완화시켜주겠다. 경제 상황을. 이게 한마디로 양으로 완화시킨다는 건데 머니 프린팅이라고 하죠. 돈을 막 찍어서 그 돈을 보통 시중은행에 유동성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은행에. 그게 이제 양적 완화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앙은행의 정책이죠. 시즌 1 때 공부를 했잖아요. 뭐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되기 때문에. 네. 저 네. 없었어요. 아, 그때 없었어요. 네. 오. 있었어요. 그게 아까 전에 말한 그 정부가 움직이고 싶다는데 방향이 할인율이면 다른 겁니다. 여보세요? 예, 조퇴한대요. 일어나세요.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당당히 이거 잠깐 멈칫했어. 근데 그때 잘 생각해 보면은 리만 위기 때도 양적 완화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크게 안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냐면은 미국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그럼 무제한으로 무제한? 계속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와. 또 왜? 망하지만 마라. 망하지만 마.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여기서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무제한으로 지원해줄게. 중앙은행이 버티고 있는 거, 뒤에서 막고 있는 거지 이렇게.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미국 연준 같은 경우 옛날에 안 하던 것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심지어 아예 연준이 주식을 산다. 진짜. 주식을 산다.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특정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못 샀어요. 어떤 기업만 지원해주고 어떤 기업은 지원 안 해주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급하다는 거죠. 이 주식을 산다는 게 정말 실현이 되면은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든다는 얘기니까 정말 급해지면은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계획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을 막 하고 있다고.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뭐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냐면은 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과거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인플레이션에 너무 고생을 한 나라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맞아. 맨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고 뭐 물가 상승이 너무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요. 아나운서 분들이 맨날 그 얘기하고 뭐 5%가 넘었어요. 뭐 정부도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물가 잡는 거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면서 물가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되다 보니까 돈을 적극적으로 뿌리는 뭐 한국형 양적 완화. 이번 코로나에서는 드디어 우리나라도 뭐 한국형이긴 하지만 양적 완화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업들 망하지 말라고 뒤에서 꽉 붙들고 혹시 망할까 봐. 그 우리나라에서 막 그 회사채를 사거나 이러진 않죠?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꽤 들어볼 정도의 큰 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충격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아마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하겠죠. 근데 요즘 막 기사 보면 2조 달러 경기 부양책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조 달러가 얼마였던 2,400조던데요. 중앙은행은 무제한으로 한다는데 2,400조는 무슨 네. 상관이냐? 이게 약간 다른 정책이에요. 아. 근데 2,400조 정도면 거의 무제한급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은행에다가 돈을 뿌려주겠다는 거고 정부가 2,400조, 2조 달러의 이거는 우리 개개인한테 말 그대로 직접 정부가 돈을 쏴주겠다는 뜻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 개개인한테. 개개인한테까지도. 중앙은행은 사회 거시적인 거, 전반적인 통화 양을 조절하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부가 미시적으로 아픈 데만 콕콕콕콕 찔러주겠다. 그거 얼마나? 2,400조. 2,400조를. 요즘에 이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뿌려주는 건 거의 유례가 없던 일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인에 한해서 1,200달러씩 2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쏴주겠다는 거니까. 역시 미국 스케일이 크구나. 그니까요. 그 많은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어린아이는 그 반까지, 전 국민한테 현금으로 돈을 쏴주겠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그 정도로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거는 제발 망하지 망하지 마라. 말라. 제발. 리만 같은 게 하나 빵 터져서 여기서 가뜩이나 힘든데 더 큰 나락으로 가지 마라.
요즘에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긴급 재난 지원금 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권 지급해주고. 지금 나온 거에 따르면은 이제 기본소득 하위 70%라 그러는데 상위 30%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 신청을 할 수가 일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받을 수 신청할 수 있다? 있을 정도로 조건이 높아 보였어. 이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는 거는 되게 짧은 기간일 수 있으니까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만 우리 버텨보자. 뭐 이런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차이라고나 볼 수 있는 거네요. 시즌 1 때 배운 대로 하면은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에 직접 물을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잘 자라라 이렇게 하고선.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댐의 수문을 이제 확 개방을 해가지고 그냥 윤상희 씨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돈 잃어야 돼요. 돈 주식은 잃으면 공부하게 돼요. 절박하니까 그만큼 공부하는 거죠. 그렇네. 한번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거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아니, 아까- 종목을 찍어줘야지. 자, 종목 얘기 나옵니다. 선생님 딘딘 같았어요? 한 5분 정도 자고 있었어요. 졸 뻔했어. 야, 너무 어렵죠. 너무 딱딱하고. 딱딱해. 고등학교 경제 수업 시간 같았어.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종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반으로 이제 깔아야 표정 연기까지. 연기가 아니라 진짜인데. 자,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어디가 위험할까? 어디가 많이 빠졌을까?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 것 같아. 네. 알고 있어요? 항공 쪽. 항공. 왜냐하면은 지금 나라끼리 여행을 못 하니까. 항공사도 어려운데 제가 오늘 갖고 오는 굉장히 비슷하게 항공사는 아니고 그 항공사의 비행기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알려드리려고 뿌잉, 합니다. 뿌잉. 뿌잉뿌잉. 그렇죠, 뿌잉이죠. 뿌잉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망할 수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요가 꾸준하니까. 세계에서 이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대한 여객기죠. 거대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2개밖에 없어요. 뿌잉이랑 에어버스. 거의 독점이잖아요. 독점이잖아요. 세계적인 독점. 세계적인 독점. 비행기 그 정도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미국에 있는 거고 뿌잉이. 에어버스는 유럽에 있는 거잖아요. 나눠서 만들거든요. 유럽에 하나, 미국에 하나 이렇게 기업이 2개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게 설마 망하겠냐.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질병 이전에는 우리 여행이 너무 잘 됐어요. 맞아요. 호황이었지 정말. 얼마나 여행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증가했고 특히 뭐 중국 분들이 여행 그렇게 많이 가면서 LCC라 그러죠. LCC도 막 엄청나게 생기고 정말 호황이었기 때문에 자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저 치솟은 거 보이죠? 저 앞에 쫙 치솟은 거. 저게 뿌잉이에요? 저게 뿌잉입니다. 오, 잘 날았네요. 잘 날았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불과 2015년, 16년에 100불 하던 게 2019년에 300불, 400불. 근데 문제는 작년에 좀 마음이 급했던 사건이 있어요. 뿌잉이 737 맥스라는 굉장히 예쁘고 약간 스마트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늘 위에 뭐 호텔이라고. 그렇죠.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근거리 여행, LCC 여행을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조금 작더라도 네. 연료 조금 적게 들고 조금 컴팩트하고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737 맥스라는 비행기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네.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락사고. 추락사고가 다. 2번이나 추락사고가 네.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737 맥스가 생산 중단이 걸렸어요. 사실은 뿌잉 같은 경우에 이 737 맥스가 전체 비행기 여객기 생산량 중에서 한 80%를 차지하거든요. 오, 많이 엄청 차지했네. 마이너스네. 게다가 비행기 한 대가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얘네 창고에만 지금 쌓여 있는 게 몇백 대, 300대, 400대가 쌓여 있대 재고에. 근데 안 팔리는구나. 안 팔리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법으로 지금 정부가 막았어요. 생산 금지. 엄청 어려웠어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게 아니냐고 막 주가가 흔들리는데 올해 초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야. 아, 엎친데 그냥, 엎친격. 진짜. 이건 거의 없어질 진짜 너무 큰 위기네요. 너무 큰 위기죠. 이게 이런 위기가 오리라고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뿌잉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는데 자, 그 주가 그래프를 조금만 더 보면은 쫙 올라 저 꼭대기에 있다가 지금 네. 주가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벼랑인가요? 아래 벼랑인가요? 이게 현재 주가예요. 뚝 떨어졌네. 이렇게 올랐다가 저걸 한 방에 다 들었어요. 저건 스키 점프네. 저게 저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라도 제2의 리만 브러스가 될까? 혹시 보잉이 되면서 사태가 커지지 않을까? 아우 정말 얘가 파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시장을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망하기 힘든 기업인데 뭐 리만은 누가 망할 줄 알았나요? 저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도와줘야죠. 엄청나게 도와줘야죠. 살려야지. 살려야지. 살려야 한다. 살려야지.
얘네가 아주 배짱이 좋아요. 뿌잉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나를 망할 수 있어? 설마 나를 내가 이 레벨 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오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대단하다. 자기 망하는 걸로 협박하네. 대단. 나 망한다? 이러면서 돈 이거밖에 안 주면 나 망할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느낌 비슷해요. 처음에 얘네가 60조 원 넘는 지원을 요청했거든요. 야, 조언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겠어. 너네 도저히 망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뿌잉 같은 경우에 뭐 직간접적으로 뭐 200만 명 이상이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네가 나를 어쩌겠느냐. 그래서 60조 지원해줘. 그러니까 정부가 알겠어. 지원해줄게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한 20몇 조 지원을 해주면서 대신에 우리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좀 갖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뿌잉이 싫어. 안 해.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너무 진짜로. 적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주기 싫다 이거구나.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10만 명 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원래 한 반 이상을 보내야 돼. 근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 근로자를 위해서 데리고 있을 테니까 국가가 임금을 지원해 달라는 거죠. 오.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인 거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 세금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뿌잉에 대해서 가격이 저 바닥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딘딘의 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아이 몇 개 더 들어볼게요. 몇 개 더. 하나로 안 딜하는 됩니까? 거예요? 일단 후보에 올라왔어. 뿌잉. 후보에 네, 뿌잉. 뿌잉 이 배포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만 들으면 또 재미없으시다고 할 것 같아서 종목 하나 더 가져왔어요. 오호.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저는 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참고로. 왜요? 왜 안 좋아하세요? 너무 위험해서. 저는 위험한 걸 그 별로 안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시겠다. 두 분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지금 벌써 팔을 걷고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볼까요? 어느 업종에 세계에서 가장 1위 하는 기업인데 90%가 빠진 종목이 있어요. 90%? 세계 1위인데.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위험한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거 그 말인즉슨 대박 올라가면 나거나 90%가 빵원되거나 하잖아. 아니 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목소리 크기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방금이랑 지금이랑? 글로벌 1위 기업인데 마이너스 90%가 났어요.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요즘에 어려운 게 여행이고 항공인데 항공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여행하는 게 있어요. 크루즈선. 네. 크루즈선. 그쵸, 크루즈선이 크루즈 업체예요. 지금 크루즈 아예 움직이질 못하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무서워져가지고. 게다가 저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갇혔었잖아요. 뭐 크루즈에 갇히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어제까지 확진 환자 20명이 나왔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오늘 4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크루즈업이라는 게 현금이 너무 많이 드는 산업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승무원 수만 1,000명이 넘어요. 한 배. 엄청나다. 이 사람들이 전부 놀고 있는데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도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은행 같은 데서 대출 받아갖고 배를 사면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 배 한 척 가격이 얼마겠어요? 그래. 거기도 뭐 몇천억씩. 몇 천억이잖아요. 이 크루즈선 1위 업체가 캐니발이란 데입니다. 캐니발 업체 주가 차트예요. 저 위에 있다가 어디 와 있습니까? 바닥에 보이시나요? 와, 어디? 진짜. 어디예요?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까만 거. 저렇게 단기간에 저렇게 갈 수가 있어요. 와. 한 방에 갔어요. 이게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70 선에 있던 게 8불로 떨어졌어요. 8불. 망할까봐 떨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왜 고민하는 파산할까봐. 거냐고요. 이거 진짜 뭐 아니면 돈데. 이거 뭐 아니면 더죠. 그쵸. 이게 파산, 이게 세계 랭킹 1위 업체예요. 크루즈 글로벌 1등 업체예요. 아니 근데 파산할까봐. 1등 업체가 저 정도면은 2, 3등 하는 회사들도 똑같습니다. 거긴 끝났지. 2, 뭐. 3등도 똑같이 마이너스 90%예요. 지금. 저게 조금만 들어가도. 난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저 기업도 분명히 정부에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아, 근데 나 마이너스 90이면 버릴 것 같은데? 살리기에도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크루즈 업체는 뿌잉하고는 크기가 비교가 안 되죠. 그치. 당연히. 뿌잉은 여기에 수십만 명이 몰려 있는데 크루즈 업체는 단지 배를 만드는 데가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고용 인원은 훨씬 적죠. 그러니까 지금 좀 부담이 적을 수도 있어요. 설마 버릴까?
안 버릴 것 같은데요? 안 버릴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회사가 저렇게 낮은 가격이면 많이 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래. 사우디 국부펀드가 저 주식을 샀어요. 와. 진짜 초저가로. 실제로 저가 매수다라고 들어가서 저 캐니발을 주식을 사면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아 바로 2대 주주가 2대 됐어요? 주주가 많이 산 거죠. 근데 사우디 국부펀드가 들어온 이후에 주가 네. 상승이 조금 있었죠. 있었죠. 있겠지. 있겠죠 있긴 당연히. 있었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8달러던 게 한 12달러 갔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50% 오르긴 한데 진짜 많이 올랐다. 원래 가격은 70불이었어요. 거기서 떨어진 걸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걸 보면은 야 국부펀드도 정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위험한 거를 좋아하고 들어가는구나. 이때다 하고 냉큼 많이 이때다 사셨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부펀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그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국부펀드가 바보겠냐고. 저 펀드에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몇 아니, 명이 있을 저 텐데. 나라의 수재들 다 모아놨을 텐데. 이건 수백 분 국부인데 사우디 국부펀드인데. 나라 이름 걸고 가는 건데. 여기 사시겠는데요? 근데 저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3대 주주, 4대 주주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나 마음 정했다. 이거 3대 주주. 잠깐 내 인생은 캐니발. 캐니발이다. 깨니발. 잘 지내라. 엄마, 내가 내 돈을 넣어서 저거를 산다. 내가 캐니발 3년 동안 태워줄게. 제가 그러라고 보여드린 건 아닌데 근데 이번 많이 당황해 하시네요. 상대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이번 사태가 굉장히 질병으로 인한 금융위기라는 게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업이나 산업은 잘 안 흔들렸어요. 원래 위기가 오면은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힘이 들지 돈 있는 사람들은 덜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품이나 아니면 비싼 호텔, 비싼 크루즈 이런 것들은 안 흔들렸거든요. 근데 질병은 돈이 많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돈이 많다고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대미문의 상황에 빠진 거죠. 이런 게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나 지금 캐니발 얘기 듣고 흥분해서 손에 땀 났어. 진짜 땀났어요. 진짜 땀났어. 진짜 땀났어. 나 지금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생각.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땡성전자 뭐 이런 걸 한번 우리 항주로 좀 가야. 자, 기대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오늘 다음 주면. 찍어준다. 오늘 말씀드린 찍어준 거야. 인정했어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런 기업들을 정부가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거를 진짜 말씀드린 거죠. 90%씩 떨어져서 정말 상폐 직전에 간 기업들을 단타로 이렇게 치고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상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추천드리지 이익을 않습니다.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여기 캐니발 가서. 이미 수업 이제 끝났고 이거밖에 생각 안 하시는 것 더 같은데요? 웃긴 거 뭔지 알아? 나도 적어놨어. 아니, 나도 근데 궁금한 게 캐니발. 여태까지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네. 다시 살아난 게 있나요? 확 때렸다가 이런 지금 이렇게 90% 떨어진 점집이에요. 종목은 점집에서 물어보듯이 물어봐요. 이거는 펀더멘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파산할까 봐. 파산만 안 한다면 뭐 당연히 가격이 좀 오를 텐데 파산하면 0이에요. 거의 0으로 봐야 돼요. 사실. 다시 시작하지 뭐. 뭘 다시 시작해. 아직 30이야. 이제 남자 30부터 시작이라던데. 와. 이렇게 하는 건가? 투자는? 이게 뭘 두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1교시에 저희가 로이텐 네. 커피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거의 없어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촥 올라왔잖아요. 루이땡 커피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게 거기는 분식회계예요. 거기는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기면은 특히 그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법치 국가에서 법을 어긴 주식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루이땡 커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는 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루이땡 커피 같은 경우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상장 폐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산을 안 하더라도. 하지만 이 깨니발은 저는 저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투자는 가슴, 필로 하는 거잖아요. 탑승합시다. 합시다. 저기에.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야 진짜 돈봐! 아니 빠이빠이가 아니라 아닙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